예, 그러면은 이번 메뉴에서는 회계전표를 작성하는 거를 요 보기를 보면서 작성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제가 조회를 볼 건데 조회에서 다른 건 보지 않고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하고 계정 내역만 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설명 중에 계정 내역하고 여기 있는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눌러 보면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다 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설명을 하다 보면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막 이런데 제가 중점적으로 설명드리는 것만 보시면 돼요. 그거는 뭐 설명하는 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니까 그건 개의치 마시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다 보면은 이제 은연중에 아까 그 말씀드렸던 계정이 나올 거예요. 계정이 이렇게 제가 지금 요거를 그 설명을 쭉 드릴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예, 그러면 계속 설명드리겠습니다. 회계전표에 이렇게 가셔가지고 일단은 이제 그 회사의 자산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만약에 이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부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이 표제가 있는데 표제는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알아서 뭐 분류를 하고 싶은 대로 분류를 하면 되는데 예. 이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표제를 조종이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쓰고 지금 이제 회사를 처음 시작하는데 현금이 있어요. 현금이 내가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 이렇게. 근데 이거는 자본금이야. 내 돈이야. 이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장이 있어. 농협 통장이 있어. 200만 원이 있어. 이렇게. 네. 근데 요거는 대여를 한 거야. 어디서 가져왔어요. 어디서 빌려온 거죠. 홍길동이라는 사람한테 빌려온 겁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또 하나 적어보면은 뭐 기업 통장에 있던가? 이렇게 해서 적어보면은 이순신이라는 사람한테 차입금으로 해서 빌려왔다. 이런 식으로 적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요거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간이는 뭐냐면 그 회사의 자산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뭐 현금, 농협, 기업, 상품, 뭐 자산 합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익률도 볼 수가 있고 현재 통장에 얼마가 있는지 그거 자산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지금 현금으로 100만 원을 넣었고 그 다음에 농협, 기업 통장으로 200만 원, 300만 원 그리고 어디서 구워왔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빌려왔다는 게 이렇게 표시가 되죠. 그래서 내 자산이 정말로 나의 자산은 현금이죠. 현금밖에 없죠. 그죠? 만약에 농협 통장도 자본금으로 적었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겠죠. 여기에. 근데 자본금은 100만 원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빌려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적었는데 그럼 나중에 지금 요걸 설명드리기 전에 내가 왜 이렇게 썼는지를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복식부기로 움직이기 때문에 아까 이 그 계정 코드에 보시면은 계정 코드에 보면은 종류라는 게 있어요. 종류 여기 자산 뭐 자본 뭐 부채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자산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시면은 차변 대변이 있어요. 차변 대변 이렇게 차변 대변이 있는데 자산이 차변에 오면 플러스가 돼요. 플러스가 반대로 대변에 있으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면 부채는 반대로 차변에 있으면은 마이너스가 돼요. 대변에 있으면 플러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적어놓은 게 뭔 말이냐면 자산 현금이 늘어났어요. 통장이나 이런 게 자산이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대여금이나 차입금 같은 경우는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 있기 때문에 대변 쪽으로 그러니까 부채 쪽에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른 것도 다 이해가 가요.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다른 거 아무리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어요. 지금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이렇게
제가 가장 쉽게 설명드립니다. 여기서 자산이 이렇게 플러스가 됐어요. 여기 마이너스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대여금이라는 게 여기에 이제 생기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이 회사에 지금 현금으로 내가 얼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통장으로 지금 내가 돈이 얼마나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갚아야 될 부채는 돈을 갚아야 돼요. 빚이에요, 빚. 예, 그렇죠? 그래서 내가 500만 원을 갚아야 돼, 앞으로. 내 돈은 자본금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00만 원밖에. 예, 여기 부채. 그러니까 이 앞에는 내 돈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이 뒤에 대변이라는 데는 내가 갚아야 할 돈이에요. 갚아야 할 돈. 그거를 꼭 이해를 하십시오. 그러면 요거를 나중에 분계 처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내가 여기 지금 보시면은 간단하게 분계 처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많이 이제 수입을 봤어. 이제 매출을 하고 막 이랬어. 그래서 돈이 이제 들어왔어. 그래서 갚을 능력이 돼. 그래서 그러면은 뭐 이제 입금을 해준다든지 지불을 한다든지, 표제는 원하는 대로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아까 대여금이 있었죠. 대여금이 있는데 이 홍길동한테 빌려왔어. 홍길동한테 빌려왔어. 아까 200만 원을 갚을 능력이 돼.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대변에, 그러니까 부채가 대변에 왔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돼요. 마이너스가 200만 원을 빼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가면은 안 되겠죠. 플러스가 되겠죠. 그러면 이 옆에는 뭘 적느냐? 그러면 통장에 있는 돈이 이제 지불 처리가 되는 거죠. 통장에 있는 돈이. 그래서 여기다가 통장이라고, 그러니까 농협 통장이라고 적으면은 농협 통장도 마이너스가 되고 대여금도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돈을 회계 처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일 날짜로 적었기 때문에 1일부터 5일까지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농협 통장에는 빠져나왔고, 요거를 다시 5일 날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렇게 5일 날이 아닌가? 여기 지금 대여금이 이렇게 가감 처리가 됐어요. 이렇게. 그리고 농협 통장에 있던 200만 원이 빠져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계 처리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네.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름을 적는 경우가 있고 이름을 적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래처에다가 거래처 이름을 적기도 하고 적지 않기도 하는데, 요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누구 주인이 없는 하나의 그 계정으로만 표시를 해도 되는 경우에는 앞에 이름을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협 통장도 하나만 있으면은 따로 적을 필요가 없어요. 기업도 마찬가지로. 그런데 이 대여금 같은 경우는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거를 가리켜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름을 쓰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대여금이라고 썼을 때 홍길동을 조회를 해보면은 그 홍길동에 대한 대여금이 얼마인지 이렇게 나와요. 그냥 요거를 대여금이라고만 적으면, 여기 참 잘 보세요.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홍길동이라고 적었는데 이거를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렇게 안 적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안 적으면 누구한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뭐 홍길동한테도 빌려왔고 이순신한테도 빌려왔고 이랬을 때 그 누구 건지를 알아야 표현이 좀 더 쉽잖아요. 그럴 때 여기다가 적는 겁니다. 이렇게 뭐 이순신 거, 뭐 이렇게 홍길동 거, 이순신 거 이런 식으로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분리할 필요가 없을 때에는 적을 필요가 없어요. 분리를 할 필요는. 근데 분류를 꼭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이름을 이렇게 적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분계 처리할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름을 적는 거죠. 누구 거를 대여금을 처리를 했는지 이렇게 분계 처리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지금 계정 내역을 보고 있는데 여기다가 대여금이라고 쓰면
네. 예, 그러면 홍길동 거의 분계 처리가 이제 완료가 된 거죠.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요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다음 거가 또 설명이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설명을 드린 게 지금 대여금하고 차입금하고 현금, 그다음에 통장 뭐 이런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요것도 좀 설명드릴게요. 설명드린 김에 자, 지금 농협 통장이 있고 기업 통장이 있어요. 여기에. 네, 이렇게 있는데 현금을 농협 통장에 넣었을 때는 어떻게 적느냐? 예, 요것도 지금 기초적인 거를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만약에 입금이라고 적겠습니다. 이렇게 표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원하는 대로 적으시면 돼요. 예, 그래서 잘 보시면 현금을 통장에다 넣었다. 현금을 통장에다 넣었다. 그러면 통장도 자산이기 때문에 통장을 앞에다 이렇게 농협 통장을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50만 원, 예를 들어 70만 원 이렇게 70만 원을 현금으로 있는 거를 입금을 받았어.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농협 통장으로 70만 원이 플러스가 되고 현금이 자산인데 대변에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다음 거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70만 원이 여기 입금이 돼가지고 농협 통장으로 70만 원이 입금이 됐고 30만 원이 가감 처리가 됐죠.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리면은 기업 통장에 만약에 기업 통장으로도 30만 원 입금을 했어.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그러면 현금은 0원이 되겠죠. 퇴근하실 때 현금을 가지고 퇴근하지는 않고 입금을 한 다음에 퇴근을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0 만들어 놓고 퇴근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현금이 없죠. 이렇게 요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통장 이동은 설명을 드릴 거. 만약에 그러면 통장과 통장을 이동을 한다. 통장과 통장을 이동을 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걸 지우겠습니다. 입금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서 만약에 농협 통장 그죠? 자산에다가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00만 원이 입금이 된다. 이렇게 기업 통장에서 100만 원이 농협 통장으로 입금이 된다.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그죠? 네, 이거 이해를 가야 됩니다. 이해가 그래야지 다음 거가 설명이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다시 확인을 하세요. 그 다음에 그러면 외상 매출금은 251번 메뉴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설명이 됐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다. 성급금이란 말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뭐 시장에서는 매입이겠죠. 아니면은 어떤 뭐 사무실을 수리한다거나 이랬을 경우에 지불이라고 이렇게 써놓은 다음에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을 위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입하고 매출하는 것을 위주로 설명을 하기 때문에 매입하고 매출하는 거를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무슨 뭐 사무실을 고쳐서 뭐 미리 선금을 줬다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자, 선급금 한번 적어볼게요. 선급금은 어떻게 적냐면 선급금은 요렇게 적는데 만약에 둥글농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둥글농산이라는 매입처가 있어요. 매입처가 선급금으로 이제 저희가
10만 원을 예, 저기 막 미리 준 거예요. 예, 그 저기 농협 통장에서 이렇게 미리 지불을 한 겁니다. 미리. 네. 그러면 예, 이렇게 그러면은 2일 날 거를 한번 봐볼게요. 예, 농협 통장에서 이게 마이너스가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선급금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여기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미리 돈을 줬을 때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나중에 그러면은 잔금을 다 치렀을 경우에 매입이 다 완료가 됐어. 그럴 경우에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 보겠습니다. 귤이 있나요? 네, 이렇게 한 20만 원 적어 볼까요? 20만 원. 네, 저거는 네, 계약금이니까 20만 원 적었으면은 요거를 3일 날로 적어 볼게요. 3일 날에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해서 3일 날로 이렇게 예, 지금 외상 매입금이 20만 원이 생겼죠. 그리고 선급금이라는 게 생겼고요. 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완료가 다 됐어. 4일 날에 이제 지불을 해준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둥글농산에 여기에 외상 매입금이 와야죠. 매입을 했으니까 외상 매입금이 오고 예, 20만 원이잖아요. 매입이. 예, 요거 이해를 다 잘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둥글농산이라고 아까 그 저기 특정 업체를 지정을 했잖아요. 이렇게. 선급금이라고 적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은 선급금인데 원래 선급금은 지금 아까 10만 원을 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적고 그 다음에 따로 이제 완납을 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통장에서 돈을 주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습니다. 좀 특이한 경우가 하나 생겼죠? 이렇게 일대 다 분개가 되는 겁니다. 일대 다 분개. 그러니까 선급금도 마이너스 처리를 해주고 농협 통장도 마이너스 10만 원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 선급금 아까 개념이 생긴 거를 둥글농산에 생긴 거를 없애주고 외상 매입금도 20만 원 제외해 주는 거죠.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요거 매입을 한번 가보면은 자, 지불 처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지불 처리가 됐어요. 그래서 잔액이 0이 됐죠. 그 다음에 회계를 보면은 4일날로 한번 봅시다. 예. 그러면 선급금이 아까 마이너스 처리를 해줬죠. 그래서 0이 됐죠. 그죠? 그리고 농협통장에서 이제 선급금 10만 원, 그 다음에 농협통장 아까 적은 거 10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이 나갔죠. 그 다음에 외상 매입금도 20만 원이 가감 처리돼서 0이 된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예. 이해가 안 가시면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예. 자, 지금 3일 날에다가 선급금, 계약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계약금을 미리 지불을 했어. 예, 어떤 물건을 사기 전에 아니면 어떤 공사를 하기 전에 미리 계약금을 주잖아요. 그래서 이 업체, 어느 업체인지 구분하기 위해서 둥글농산이라고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산 계열의 통장을 여기다 쓴 겁니다. 예.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러면 이걸 분계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외상 매입금이 이제 총 매상 매입금이 10만 원이면 참 좋겠지만 20만 원이야. 그러니까 돈이 더 나온 거죠. 그래서 그거를 선급금 지불한 거에서 가감 처리하고 그 다음에 농협 통장에서 가감 처리를 하는 겁니다. 예. 만약에 외상 매입금이 10만 원이야. 그러면 통장에서 빠져나갈 필요가 없죠. 이렇게 분개만 하면 되죠. 그죠? 네. 그러면 선급금은 네, 설명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가지급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지급금은 2일 날에
지급이라고 적혔습니다. 지급 이렇게.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직원이 있는데 돈을 빌려줬어. 가지급금. 예, 물건을 사든지 아니면 뭐 지출을 미리 돈을 받아서 처리를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돈을 좀 꾸든지 미리 돈을 꾸든지 예, 그럴 때 적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10만 원을 가지급금으로 가져갔어. 농협통장에서 가져갔어. 요거까지는 이해가 가죠. 가지급금이 자산이기 때문에 이 앞에다 적으면 플러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홍길동에게 가지급금이 생긴 거예요. 지금 2일 날짜를 보면은 여기 가지급금이 생겼죠. 만약에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를 보고 싶으면은 계정 내역을 보면 돼요. 계정 내역에다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계정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다가 가지급금을 적어 놓으시면 누가 가져갔는지 누구에게 돈을 줬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 계정 내역을 많이 보는 이유가 계정 내역은 말 그대로 좀 자세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대조표를 보고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보고 싶다 그러면 계정 내역에 가서 확인을 해보면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지금 회사에서 가져갔다고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제 가져간 거를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됐는지 분개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지불을 해줬어. 매입을 아까 적었던가요? 한번 봅시다. 매입이 4월 2일 날에 둥글농산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를 3일 날로 좀 적어 보겠습니다. 3일 날로 10만 원으로 적어 볼게요. 네, 이렇게. 네. 3일 날로 이렇게 적었는데 이분이 나가서 그 가지급금으로 매입을 해 왔어. 그래서 여기 3일 날에 지불을 해줬는데 둥글농산이라는 데에 외상 매입금이 있는데 10만 원이 있는데 가지급금으로 누가 홍길동이 가지급금으로 10만 원에 처리를 했다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분개가 되죠. 그러면 이 대차대조표를 3일 거를 보면은 가지급금이 증감액이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없어지고 대신에 외상 매입한 것도 없어지고 그리고 자세하게 홍길동의 내역을 보고 싶으면 여기다가 쓰면 나오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생겼었는데 지불 처리를 이 사람이 해줬어. 그래서 0이 됐어. 그러면 이제 돈이 없는 거죠. 그죠? 홍길동에 대한 항상 회계를 했으면은 그 사람의 돈이 계속 쌓여요. 자산이나 부채 같은 경우는. 그러면 가감 처리를 해줘야 하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나중에 이 사람이 돈이 얼마나 남았는지 내가 못 받은 돈이 얼마인지 내가 꿔준 돈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다 적습니다. 그래서 거래처에다가 이름을 쓰시면 돼요. 이름을. 그러면 그 사람 것만 나옵니다. 그 사람 것만. 그렇게 해서 분개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사람이 이 돈으로 뭐 식비를 계산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겠죠. 뭐 다른 거를 계산을 할 수도 있겠죠. 뭐 여기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가지급금을 가지고 뭐 식비를 계산했다든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지출이 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가지급금이 설명이 됐습니다. 자본금은 설명이 됐고.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카드 매출 미수금. 제가 지금 순서대로 쭉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카드 매출 미수금. 여기 지금 볼게요. 매출에 4월 3일 날에 무슨 업체가 있을까요? 화강유통이 있다.
하강 유통이 있는데 귤이 있다. 귤이 있는데 20만 원을 매입을 했습니다. 매출을 했죠. 매출 전표예요. 근데 이 사람이 카드로 했어. 카드로. 그러면 여기다가 카드를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카드사는 뭐 삼성 카드 이렇게 적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러면 이 사람은 돈을 주고 매출을 한 게 아니고 카드로 결제를 한 겁니다. 카드로.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여기 3일 날짜를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카드 매출 미수금이라는 게 발생을 했죠. 그 다음에 매출은 없죠. 외상 매출은 없죠. 왜냐하면 이걸로 다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카드 매출이 미수금이 생겼는데 잘 보세요. 카드로 결제를 하면 이게 이제 지금 바로 입금이 된 게 아니에요. 입금이 된 게 아니고 제가 자세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한 달 후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은 일주일 후에 들어온다든지 입금되는 날짜가 있을 거예요. 입금되는 날짜. 그쵸? 입금되는 날짜에 분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 카드 매출금이 계속 쌓이겠죠. 이렇게. 만약에 화강 유통이 아니고 뭐가 있을까요? 남영수산이 있어. 근데 이분은 대봉을 가져갔어. 대봉을 가져갔는데 그렇게. 근데 이분도 카드로 긁었어. 카드를 사용했어요. 삼성 카드. 물론 다른 카드도 있겠죠. 삼성 카드로 이 카드사는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 좀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은 적어도 되고요. 안 적어도 되고요. 그러면은 지금 40만 원을 카드로 결제를 한 거예요. 카드로. 자, 한번 봅시다. 이거는 날짜를 좀 바꿀게요. 남영수산은 5일 날로 좀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지금 대차대조표는 보지 않아도 나올 것이고 이렇게 40만 원 긁었다고 나오죠. 이렇게. 그 다음에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아까 계정 내역에 가서 여기다가 카드 매출을 미수금 이렇게 해서 별표를 하시면은 언제 긁었다는 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누적이 되죠. 누적이 이렇게 자산 계열이기 때문에 누적이 되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달 후에 입금이 되거나 돈이 카드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일주일에 입금이 되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 빠르거나 하여튼 입금이 됐을 때 이 분계 처리를 해줘서 0을 만들어야죠. 카드는 계속 쌓이는 개념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분계 처리를 해서 0으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또 쌓이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40만 원의 분계 처리를 어떻게 하냐면 입금 받는 날 예를 들어서 20일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면은 카드 수불이라고 적을게요. 카드 수불 이렇게. 그러면 매출을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돈을 받는 거잖아요. 카드가 이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뭘 적을까요? 여기다가 농협 통장을 적죠. 40만 원이 들어오죠. 40만 원이 이렇게. 그죠? 40만 원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미지급금이 이렇게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분계를 하면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20일 기간을 정해야죠. 20일로 기간을 정하면 왜 안 될까요? 신용카드가 아니고 잘못 썼어. 이렇게 카드 매출 미수금. 여기에 이렇게 분계 처리가 됐죠. 그래서 이 금액이 이제 농협 통장에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주의할 게 있는데 여기도 보면은 이렇게 분계 처리가 돼서 카드 매출은 없어지고 대신에 통장으로 입금이 이렇게 됐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이렇게 단순했으면 참 좋겠는데 카드 매출에는 수수료가 있을 수가 있어요. 수수료가. 그래서 한 만 원을 띈다. 얘를 가정해서 만 원을 제하고
농협 통장에 39만 원만 들어온다. 그럴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이대로 그냥 들어오면 상관이 없는데 할인금이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 카드 미수금은 쉽게 생각해요. 카드 미수금은 40만 원이 다 처리가 돼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오는 돈이 39만 원만 들어오고 밑에다가 카드가 있나? 카드 네, 매출 할인이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미리 이렇게 계정 코드에다가 적어놨어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1대에다의 분계를 하는 거죠. 요거는 많이 씁니다. 이런 거 많이 쓰기 때문에 이렇게 40만 원이 다 들어왔으면 그냥 여기 한 줄에다가만 적으면 되는데 할인금이 있을 때는 이렇게 적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시죠? 이건 똑같은데 그러니까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39만 원이 들어오는 거죠. 농협 통장에. 카드 미수금은 다 처리가 됐고. 이해가시죠? 네. 그 다음에 예수금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금 설명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카드랑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뭐 지우겠습니다. 자, 예수금은 뭐냐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회사에서 개인에게 줘야 되는 돈이나 아니면 뭐 어디 누구에게 어떤 회사에 대해 줘야 되는 돈인데 그걸 잠깐 예치했다가 그 회사에 직접 주는 게 아니라 아니면 그 업체 그 사람에게 바로 주는 게 아니라 다른 줘야 되는 다른 그 돈을 다른 데에다가 줘야 되는 경우 회사에다 예치를 했다가 보내주는 거죠. 회사가 가장 쉬운 예가 뭐 급여 같은 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급여가 있는데 자, 여기 지금 보면 자, 제가 구분할 때는 무조건 구분하고 싶으면 무조건 앞에다 이름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죠? 홍길동이라고 있는데 이 사람한테 급여를 주는데 250만 원을 줘. 이렇게 250만 원을 줘. 근데 간단한 방법은 이거겠죠. 그냥 농협 통장에서 250이 나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250이 농협 통장에 없으니까 기업 통장으로 적을게요. 이렇게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아무 뭐 저기 없이 급여를 250만 원을 통장에서 보내줬어. 그러면 이렇게 적으면 되죠. 그죠? 그러면 자, 2일 날 걸 보겠습니다. 2일 날 거를 보면은 기업 통장에서 250만 원이